위원장님, 감독원장님 두 분 좀 들으셔야 되는데, 제로페이가 출범한 지 벌써 4년이고 작년 기준 87.3%가 온누리 지역 사락 상품권을 결제됐다고 합니다. 가맹점 63%는 결제 시작이 0원입니다. 이게 5% 10% 할인율을 하는데요. 이게 만약 없으면 경쟁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상공인들 경쟁력을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특정 가맹점, 식자재마트라든지 농협으로 쏠림 현상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빅테크들의 간편결제 시스템이 심화되는데, 빅테크 수수료 정산주기 문제 좀 말씀드릴게요. 빠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우대 수수료 적용되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 쿠팡은 별도 수수료가 없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빅테크 업계에서는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다 그러는데, 이거는 지급 결제 수단의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감독원장님, 현재 빅테크 결제 수수료 공시 논의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TF 몇 번 하셨어요? 횟수는 챙겨봤는데 여러 번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왜 업계 영업 기밀이라고 이거 논의 결과를 발표를 안 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하시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인지 좀 보시고요. 상세 공시만으로는 실제 수수료 인하까지 연결되지 않을 거라 의견이 많고요. 우대 수수료 방안도 좀 생각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또 지금 배달앱이나 숙박앱들이요, 세금도 본인들은 카드사에 받는 혜택들은 받으면서 정산주기 문제가 있어요. 보통 숙박앱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가 보통 2, 3일인데 보통 10일이 넘어요. 정산주기. 열흘 만에 돈을 주는 거죠. 돈맥경화 현상이 일으키죠. 네이버페이, 쿠팡페이는 최대 쇼핑 8일에 10일. 작년 국감에서 쿠팡이 소상공인 정산대금을 최대 60일까지 지원한다고 지적했었는데, 이렇게 몇백억, 몇 주에 달하는 현금을 확보해서 이자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게 본인들 돈입니까, 이게? 우리 금융위원장님은 여신금융회 배장하셨으니까 현재 논란 누구보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영세 소상공인들은 또 다른 수수료 괴물을 맞닥뜨리고 있다. 적정한 수수료액이 맞춰지도록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정산주기 문제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 돈 벌어서 부동산 PF 같은 거대 금융만 그것도 할거 했는데, 모세일건 같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동맥경화도 신경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관련돼서 수수료 공시 TF 결과와 질의 내용에 대해서 좀 의결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송통신 일상까지 잠식하고 있는데, 요새 가장 최근에 핫한 드라마가 1,000원짜리 변호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허위 믿김에 울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고차 딜러 일단 소통하는 아주 권성진하게 스토리가 시원한 마음이 들게끔 했는데, 문제는요, 이 드라마의 후원업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벤츠코리아입니다. 공식 중고 딜러를 가진 벤처가 높은 시청률의 드라마에서 사기꾼 중고차 업자들을 징벌하는 내용을 후원한다니 재밌죠? 지금 자금력 있는 후업이 방송 후원하고 왜곡시키고 기업 홍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지만 방송의 파급력이 엄청난 겁니다. 중고차 딜러들은 다 문제가 생기죠. 벤츠가 지금 이 관련돼서 중고차 직접 직거래한다 그러는데, 이게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미지를 상당히 교란을 시키는 거죠. 자금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겠죠. 자동차 부품 시장까지 연관산업까지 피해를 곧장 옵니다. 이 플랫폼 시장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금융소비자들한테 영향을 아주 미칩니다. 빅데이터, 그 다음에 요새 AI 이용해서 자동 시스템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에서 물건을 검색하면 그 기록이 모두 저장돼요. 소비자들의 패턴이, 심지어는 금융자산까지 통제를 하고요.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AI에 관련된 이 거래되는 걸 갖다가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순간적으로 왜곡시키면요, 엄청난 금융시장이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이 실제로 미국에서도 벌어졌고 범죄 행위로 처벌받는 상황이 있어요. 심지어 몇 년 전에 모 드라마, 이 건불류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국회의원들 검색 기록까지 모두 저장했다가 협박 수단으로 삼는 이 빅브라더의 모습이 나왔죠. 이게 단순한 드라마 내용이 아니에요. 딜러 얘기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대기업들, 특히 플랫폼 기업들,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시장을 왜곡, 잠식시키고
있고 국민을 통제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럴 수 있는 영향이 되게 많죠. 금융위와 금융감독 이런 상황에서 예의주시하시고 더 이상의 문제 확대되고 외국에서 일어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랫폼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은 뭐 최근에 뭐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의원님 지적하다시피 플랫폼이 갖고 있는 어떤 정보를 이렇게 집중하고 이제 그거가 또 남용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독점력에 따른 또 소비자 피해 문제 또 이제 그 어쨌든 알고리즘 쓰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보호가 전에 하던 소비자 보호하고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는 이런 문제가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그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요 플랫폼 그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좀 보고 있고 조금 더 크게는 요 빅테크나 이제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떻게 좀 시스템적으로 좀 그 뭐 이렇게 조금 그쪽 사람들이 쓰는 얘기 따지면 어떤 행위 규제보다는 어떤 기관 단위의 어떤 규제 문제까지도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근데 정상기관 문제는 그 소상공인분들이 이제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한 거는 약간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지사를 통해서 일단 그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이제 카드사는 피지사한테 바로 이제 뭐 2, 3일 만에 돈을 결제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소비자들이 또 뭐 한 달 후 또는 일주일 후에 또 환불이라든가 뭐 교환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미리 돈을 그 피지사가 줘버리면 이제 소비자가 환불이나 교환 이쪽에서 조금 그 민원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조화를 할지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쇼핑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고요. 숙박앱 같은 경우는 그럴 일도 없어요. 지금 네이버나 쿠팡이 직접 숙박까지 하는데 그걸 한 달로 뭐 그 반품 그건 말이 안 되는. 그거는 제가 네이버 그쪽에 그거는 한번 좀 챙겨보겠습니다. 결제 수수료 같은 경우도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오프라인 온라인이 더 차이가 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빅테크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자기들이 하는 건데 그래서 카드사는 이제 결제 업무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비용 구조가 비교적 간단한데 그 결제 비즈니스하고 그래서 이제 입점 그 수수료로 그러니까 이제 입점 업체에 관리에 들어간 비용을 좀 분리해서 회계 관리하지 않고 이제 합해서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거를 좀 분리해서 공시를 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그 문제점은 뭐 감독 당국도 인식을 하고 요거를 좀 최소한 일단 뭐 카드 수수료처럼 법으로 하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단 최소한 공시 정도라도 통해서 좀 어떤 좀 수수료를 좀 견제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장께서 말씀 많이 주셨길래 이제 원론적으로 지금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된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고 결국 복잡한 이슈가 있을 때 원칙으로 돌아가서 사실은 이 어떤 정책 결정이 경쟁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지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대원칙이 있고 더하여 지금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상생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사실은 시장 기능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방금 지적한 원칙에 저해된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어떤 개인적인 소신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 법령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좀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이자 산정 체계의 적정성을 봄으로써 이자가 실질적으로 적정하게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어떤 챌린지 저쪽에서 제기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이제 금융 쪽으로 들어오려면 금융에서 갖고 있는 어떤 똑같은 문제의식과 그 교육책으로 들어간다는 대전제하에서 빅테크들의 입장이 시장 교란적이지 않고 경쟁 촉진적일 수 있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가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상당히 그 부분이 계속 앞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특히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꼭 주시하셔야 되고 교정시켜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